최상목 대행 앞에 놓인 정치적인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적 과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내란 일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한이 있습니다. 1월 1일까지 밀릴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일반 특검 아니고 미니 특검인 거고요. 이건 지체 없이 원래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이건 또 시한이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여론이 이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쌍특검법 공포 여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전망이 양쪽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시절처럼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그동안에 대행의 대행체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얘기도 들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한덕수 대행체제 시즌2가 됩니다. 한덕수 대행체제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농업사법 거부권만 행사하고 내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지난 한덕수 대행 시절에 농업사법 포함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그거 여당의 요구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당의 요구를 받았으면 당시 야당의 요구는 쌍특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이었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한쪽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 국민적인 요구였던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았다라면은 굉장히 나름 그래도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런 박수를 받았을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민의 권한대행인지 아니면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인지 모를 결정을 내리면서 이어지는 탄핵 사태를 낳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만약에 내일 국무회의든 또는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가 됐든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호불호도 갈릴 거고요.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당연히 받아 안아야 되고요. 예. 이것이 지금 사태의 모든 해결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과 그리고 이건 이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받고 또 예. 여당에서 요구하는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그 부분은 좀 다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나름의 공정성과 균형을 맞춘 기계적 균형일지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특검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 거부권 행사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야당이 또 한 번 정말로 탄핵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런 최악의 사태만은 좀 피하는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동시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시에 하게 되면 민주당은 탄핵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는데 장 소장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하나의 요인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행보랑 비슷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뭐냐면, 이래요. 무한항공 참사가 벌어졌으니 이렇게 내가 결정하더라도 야당이 크게 반발하거나 문제 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당 의견과는 반대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판관 임명하면은 과연 여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가만두겠어요?
안 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여당과 더욱더 호흡을 맞춰야 되고 야당의 반발이 세지 못할 거라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정권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정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참사를 그냥 논거로 해서 자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도 빠르게 임명해버리는 예. 그러한 방안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똑같이 무한공항 참사라는 중요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건 빼놓고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국회 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쟁 싸움이 벌어질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여당이든 야당의 공격은 되게 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참사가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당분간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탄핵안을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오히려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일단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는 이제 최상목 대행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고요.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 선택은 무한공항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이 세지 못하고 나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다시 상정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권의 의지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국민적 바람이 이런 걸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거고 지금이 벌어지고 있는 계엄 후의 사태들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잘하기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일 텐데 정말 최상목 대행이 다 거부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갈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박 교수님. 사실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계엄 사태 이후에 제일 강조했던 게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이었어요. 사회 안정이었습니다. 불확실성과 혼란함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를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맞는 정말 상황인데 여기서 또다시 탄핵이 벌어진다면은 그 뒤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대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은 국민적인 요구이기도 하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의 얘기를 균형적으로 기계적 균형이라도 저는 지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내란 특검 당연히 지금 사실은 공수처라든지 검찰, 경찰 다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의 주체 논란이라든지 또 각 수사 주체들이 계엄 내란 사태와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주체의 어떤 그 흠결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봐요. 또 김건희 특검도 이 계엄 내란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한덕수 총리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응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정치적인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기계적 균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국민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위 위헌적인 요소를 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논의를 해달라. 이런 명분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무력화돼 버리게 되면 4월 달이면은 아예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4월 달이 되면 두 분이 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럼 6인 체제가 아니라 4인 체제가. 근데 장 소장 말씀이 이제 국민의힘의 압박을 그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가 더 이상 혼란해지는 걸 막고 지금의 참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전 그 첫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최상목 대행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거 해결 못하면은 지금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